저는 좀 가끔씩 우리는 왜 평생 삼류처럼 살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가끔씩 한 삼류, 사류 같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유럽까지 온 사람들이 부자일 건데 오죽 개판을 치고 다니면 아예 중국 사람만 타는 산악열차를 스위스에서 별도로 칸을 한다. 또 화장실 이용을 금지시킨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이 망신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명품점에도 중국 사람이 와서 보따리를 다 이렇게 그냥 돈만 자루를 가방을 들고 와서 그냥 보따리에 명품을 담아가니까 우리는 이거 팔아서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나빠질까봐 안 판다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제가 90년대 이 유럽에 그때 좀 방문을 했는데요. 프랑스인가 어떤 호텔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따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조금 뷔페 식당인데 똑같은 뷔페 아침 조식 포함 투숙인데 한국 관광객들은 따로 방 한 구석에 행사장 같은 구석에다가 조금 차려놓고 음식도 형편없이 그걸 먹게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 관광 일행이 아니라 공으로 간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대판에서 사장오라 해서 싸워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굴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오면 뷔페 음식점에서 온갖 걸 다 그냥 무리하게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그냥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거니와 분위기를 너무 안 좋게 만들어서 진정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호텔에 와서 쾌적한 호텔 속에서 우아한 분위기를 즐겨보려고 하는데 한국 관광객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겠다.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반일 국면에서 제가 90년대 때 그 유럽 호텔에서 느꼈던 것들 그걸 제가 또 요 근래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는 짓들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근데 요즘에 또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중년 이상은 다 지금 등산복을 입고 온대요. 뭐 하여튼 히말라야 등반하듯이 동네 앞길 다닐 때도 입고 다니고 무슨 온갖 데 다 그런 걸 입고 다니죠. 그래서 그냥 동네 개울길을 걸을 때도 그걸 입고 걸어요.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게 본인들이 멋있다고 생각해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 출입을 금지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영 못 먹고 사는 수준을 벗어났는데도 해외여행을 갈 때 등산복을 입고 갑니다. 그냥 편한 외출복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또 뭐 마이라도 한 벌 넣어 가든지 해서 때에 따라서 옷을 최소한 갈아입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사회에 가서 그 사회를 구경하려고 하면서 한국에서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해요. 이번에 지금 일본의 그 반일 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무슨 유니콜로 앞에서 사진 찍는 유파라친이 이런 행태들 그리고 동원돼 가지고 걸기대회하고 계급품을 울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요. 일본도 잘못했죠. 잘한 건 없죠.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완벽하냐? 우리는 일본 사람보다 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성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본한테 지지 않으려면 일본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구라고 일본에도 또라이는 있죠.
차 몰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는 거구가 있는데 그 일본의 대다수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대중적으로 몰려와서 촛불 들고 이런 집회하는 걸 봤습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이 저런다고 반환 집회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아베가 저러면 안 된다고 몇백 명이라도 동경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예? 지식인들 77명인가가 서명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교수들이 일본이 저러면 안 된다고 인터뷰를 하고,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 교수서 같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명분을 가지고 싶어서 과거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념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조작들이 마치 좌파들, 친북 좌파들의 도덕성인 양 비춰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만해라. 역사 왜곡이나 조작을 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가겠느냐. 우리의 저 못난 역사도 있고 잘못된 과오도 있고, 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지만 거기에서 긍정적인 산업화의 근대화의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도움 준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화끈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국을 좀 알로보고 하는 부분은 그건 분명히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당히 가려서 정리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구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일본놈. 미국한테는 돈만 받아놓고 식민지 지배도 안 받아놓고는 또 미국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중국 놈이라고 말은 별로 안 하고 북한 놈이라는 말은 더더욱이 안 해요. 러시아 놈은 뭐 별 관심이 없어 그런지 그것도 별로 비판하지 않고요. 소련이 과거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시켰잖아요. 중국이 이제 통일이 되려는데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그 숱한 일들이 일본의 식민지보다 8년 후까지 있었던 겁니다. 53년까지요. 근데 중국 보고 사과한 적 한 번도 없고 소련 보고 사과한 적 없어요. 남침에 대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규모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국은 우리와 대규모 전면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소련은 공군으로 지원하고 뒤에서 무기 대주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 전쟁을 수행했던 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식에서는 왜 이런 건 안 따지고 일본한테로만 몰고 갑니까? 일본이 잘못됐으면 일본의 한 10배는 중국한테 물어야 되고 그 100배는 북한한테 물어야 되고 한 5배는 소련의 선계자 러시아에 물어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됐을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일본에 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일본의 정권의 일부가 생각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정권에 국한시키고 총체적 반일 운동인이 하는 이런 동원식, 히틀러가 과거에 보면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는데 잔인하게 보복을 받았어요. 베르사유 조약인가. 그리고 공산당이 설쳐서 독일 사회가 무너질까봐 독일 중산층 이하 전부 고민이 됐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띠고 당시에 독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들을 설파하면서 집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그때 나치보다도 더하게 지금 황당한 소리들을 하면서 대중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극단적인 반일 노선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본의 소재가 지금 한국 말고도 팔 곳이 많다. 일본 기업 파산론, 일본 파산론은 허구다라고 국내 대표적 반도체 전문가 황철성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지면
일본이 만약에 한국이 안 사서 소재 회사가 점유율이 떨어지면 그 말고 한국 대신에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한테 판다. 그래서 안 망한다. 핵심 소재 국산화에 최소 1년 6개월인데 국내 재고는 2, 3개월밖에 안 된다. 말은 1년 6개월이지만은 인력과 축적된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이 개발하기에는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PR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차세대 D램 반도체에 EUV 포토레지스트를 적용할 예정인데, 자, 일본이 이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왔다. 자, 이 속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분간개하고 흥분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분도 조심스럽게 시간이 좀 걸린다 했지만은 그게 만들어내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상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번이 한국에 안 팔아도 얼마든지 한국 경쟁기업 대만이나 중국 등에 팔 수도 있고, 자, 글로벌 공급에서 일본이 이걸 교란시켜서 망할 거다 하지만은 미국과 일본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만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차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에 의존한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는 또 바쁜 기업인들을 오늘 또 청와대 들어오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오늘은 또 김상조가 5대 그룹과 회동한다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주기는커녕 일본과 전쟁에 기업을 왜 앞세우느냐고 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도 양심적인 그 일본 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던 와세다대 명예교수인 야마모토 다케이코 씨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내에 아베 정권의 한일관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자, 그래서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이 범용 고급 기술은 확실히 엄격히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에 서로 이 공급 체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왜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성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일본 내에 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한국의 진보 정권, 이 사람은 진보 정권이라 했지만은 친북 좌파 정권이겠죠. 그 정권에 대한 거리감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양국 정부의 소원한 관계가 경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지금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구 상케이는 문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목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군사력에 특화된 세계 최빈국 하나인 북한과 협력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겠는가. 자, 그래서 저는 일본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 내부도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공된 역사나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혐한 반일 감정에 이용당하지는 말고요. 특히 대중적으로 동원되어서 이런 짓거리를 좀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일에 대한 대처는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길 위에 무리하게 국산화하면 부작용만 납니다. 앞으로는 일본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는 해결 방안을 만든 뒤에 현재의 분업 구조를 인정하고, 그리고도 내가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 좀 지원해서 해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반의를 이용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기업들이 제일 잘한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한테 무리하게 국산화에 대한 압박이나 강요를 하는 것은 현재 경쟁력이 위태로운 대기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원래 대기업을 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옳고 그른 거는 가려가면서 그때그때 말을 해야 된다는 균형 감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맡겨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핵심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내걸고 또 군사 작전하듯이 가다가는 개망신당하고 국민 세금만 엄청 날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파산시키겠다. 일본이 반성하기 시작하도록 만들겠다. 지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관광이 무너졌다. 동경올림픽 보이콧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연습해온 운동선수는 뭐가 되며 나아가서 한국만 일본 올림픽을 보이콧했다면 개망신은 한국만 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같은 소리는 말하지 말고요. 사람이 남의 고통과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건 아닙니다. 방사능은요, 우리가 내부 심사 기준을 조용히 적용해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증거 보여주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수록요. 조용히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행 자제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거리에 넘쳐나는 벌써 뭐 반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거 좀 거두길 바랍니다. 많이 뿌려놓고 뱉어놓으면요. 그거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아베 측근 한 명이 매춘하러 한국을 찾았다,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망언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 79년에 한국을 왔던 사람이 한 65만 명이었는데 이 중 85%가 남성이고 한국이 78년에 매춘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벌어들인 돈이 7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3년부터 정권이 매춘부들한테 허가증을 주고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 없이 왕래해서 영업할 수 있게 했고 여행사를 통해 기생관광을 선전했고 문교부 장관은 이걸 애국적 행위라고도 했고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이 명동에 매춘 조직이 잡히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명동 가서 커피숍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일본 남자와 2, 3일 같이 지내는 여자들을 흔히 그냥 밥 먹듯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흥분하기에 앞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졸렬한 인간이지만 우리 스스로를요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은 매춘공화국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 봅시다. 차분히요.